여러분, 요즘 진짜 초경쟁 사회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회사들이. 근데 이제 초격차 시대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격차가 정말 조그만한 격차를 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1등이고 다 거의 다 탑에 있어요. 탑 기업들은 다 선두에 있는데 그 조그만한 격차 차이가 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경쟁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삼성, LG 뭐 등등 이렇게 뭐 큰 기업도 있었고 이제 작은 기업도 있지만은 뭔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되게 짧죠, 그죠? 과거에는 그런 회사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뭔가를 만들면은 그때그때 팔렸어요. 자동차, 텔레비전, 뭐 냉장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있으면 사는 거죠. 새로 나왔네? 사고. 근데 요즘은 한 달에 나오는 제품이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가, 모든 회사들이 냉장고며 뭐 텔레비전,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초이스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고르느냐는 우리의 그 입장이고 기업은 우리께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럼 우리께 선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잘 못한 회사들은 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거론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가 지금 아주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물론 경쟁력, 기술력은 있지만 사람들의 니즈를 고려하기 좀 잘 못했어요. 삼성이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장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릴 수 있게 된 거고 애플이 그걸 굉장히 잘하죠. 노키아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니즈를 빨리 반영하지 못해서 자기네들의 만들고 있는 상품에 주력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 못 뛰어들었어요. 노키아가. 그런 것처럼 어떤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요 선택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면 여러분들이 한 거랑 비슷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카페, 만약 그냥 이거는 제품은 아니지만 카페를 한다.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동네마다. 그죠? 차별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로 오지 않죠. 새로 생겼다고 해서 한 번은 와볼 수 있지만 맛도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이것 너무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연구 개발을 합니다. 기업들이. 내 상품이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선택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 옛날에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2, 3년씩 만들기도 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하나 만들어서 팔고 그 팔릴 동안 또 하나 만들어 보고. 근데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매달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애플은 매년 가을에 9월, 10월쯤 되면은 신제품 발표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아이폰이 나오고 있어요. 알아요? 2년이란 주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내년 9월에는 뭐가 나오겠지. 아이폰 13, 14, 15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게 아이폰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2년 후에는 나올 제품은 분명히 혁신적이어야 되고 기존과 달라야 된다. 하지만 그만큼 그런 짧은 사이클을 소화해내야 되는 이제 현실이죠. 그만큼 시대가 초경쟁 시대인데, 자 그렇게 할 때 빠름이라는 거, 이 빠름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영덕대게 거리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인데 수백 개의 식당이 있고 서로 우리 집에 오라 그래요.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네,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경쟁이 된 시대예요. 이 속도,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빨리 뭔가를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가면은. 이 속도가 경쟁이 된 시대에 바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해서 발전시켜내고 검증해내는 역량이에요. 회사들이 저걸 원해요. 아이디어 발상, 프로토타이핑에 관한 스킬셋이 필요한 거예요. 스킬.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옛날이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는. 근데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아무리 중소기업 조그맣게 시작했어도 예를 들어 테슬라가 빠른 물고기예요. 그다음에 뭐 GM이라든지 포드는 덩치가 크고 느린 물고기예요. 테슬라가 막 엄청난 게 따라 잡은 거죠. 시장을 잡아먹는다는 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거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물고기였는데 빠른 물고기가 돼서 소니를 이겨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압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절대로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중요시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더 오히려 비용이 적다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꼼꼼하게 투자해서 이렇게 기획해서 완벽한 뭔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하려 그러면 이미 누군가 했고, 그러면 그게 더 대가가 크다는 거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해보는,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요즘 철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속도의 경쟁력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아주 실행 철학으로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애자일이라는 것은 제품 기획 개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할 거고, 여러분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철학이라고 한 것이 중요해요.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 사고법을 많이 강조할 거고요. 또 제기계 수업에서는 좀 방법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에자일이 뭔지. 에자일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영 철학이고, 그 철학에서 이걸 실행하려고 할 때 중요한 스킬이 아이디에이션하고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예요.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이 책을 저는 강추합니다. 사실 우리 학부라면 저는 이 책을 다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린트라는 구글 벤처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데 좀 재밌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책이 사례 중심이고 전혀 뭐 수업 무슨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